오늘장 미인조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네, 오늘 증시 일단은 괜찮네요.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다렸던 FOMC 의사로 공개가 됐죠. 금리 인사 속도 조금 이제 늦출 수도 있다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 오늘 아침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도 금리 인사 결정이 나왔는데 베이비 스텝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코스피도 소폭 상승, 코스닥은 또 1% 넘게 상승하는 목요일장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에 우리 시장 일단 기분 좋게 상승 흐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일회용품의 사용 규제 확대 소식에 따라서 이 제주주들 오랜만에 좀 상승 흐름 나온 모습이고요. 플랫폼 대장주 두 종목도 오랜만에 상승 탄력 받는 시장이네요. 이런 시장 흐름 반영해서 오늘도 8가지 특징주를 통해서 대진표를 짜봤으니까요. 이상형 월드컵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님 그리고 민겸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하는 8개의 특징주입니다. 지금부터 그 대진표를 공개해드리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2차 전지가 다시 이상형 월드컵에 선봉에 섰습니다. 자, 먼저 대보 마그네틱인데요. 요새 리튬 관련된 이야기만 붙으면 여기저기 막 난리가 나는데요. 대보 마그네틱, 내년에 수산화 리튬의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한답니다. 자, 최대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 쪽에 100억 원 이상의 공급 소식도 나왔죠. 이에 따라 오늘 거의 상한가까지 올려쳤습니다. 전고점을 바로 뚫어버리는 기염을 토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상대로 나온 종목도 사실 만만치가 않은 종목인데요. 코스닥의 2차전지 소재, 양극재를 대표하는 종목이죠. LNF입니다. 당장 오늘장의 주가 상승폭은 대보 마그네틱만큼은 아니지만요. 워낙 지금까지 해왔던 막강한 이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대보 마그네틱과 LNF 2차전지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지 1라운드 주목해 주시죠. 네, 2라운드 신재생, 그중에서도 태양광과 풍력의 대결입니다. 하나솔루션과 CS 윈드가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하나솔루션, 이 하나솔루션의 큐셀 부분 하나큐셀이 유럽연합과 차세대 태양광셀 양산화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주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CS 윈드는 최근 상한가 터치한 이후로 꾸준히 좀 주가 오르고 있는 종목이죠. 내년부터는 해외 법인 내 본격적인 수주 기대감까지 받고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 이 두 종목 간의 대결은 잠시 후 2라운드를 기대하시죠. 네, 이어서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메타버스의 가상공간으로 좀 엮어볼까요? 자, 먼저 네이버인데요. 최근 네옴시티 수주전이 한창인 가운데 네이버가 외치고 있는 게 바로 디지털 트윈이죠. 현실의 설비나 공간을요, 가상 공간에도 동일하게 구축하는 걸 말합니다. 자, 이 디지털 트윈에서 남다른 역량을 강조하면서 네이버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자, 오늘장 모처럼 상승권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덱스터, 오늘 이 SK텔레콤 쪽에서 메타버스 플랫폼 글로벌 출시 소식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한껏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되면서 이 종목도 강하게 움직이는데요. 게다가 이 그래픽 담당하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한한령 해제 가능성과 XR 기기 확대에 대한 기대감까지 호재가 잔뜩 붙어 있죠. 주가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와 덱스터가 펼치는 대결 3라운드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 4라운드 결이 다른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제지주에서 테림 포장,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에서는 명신산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테림 포장, 일회용품의 사용 규제가 확대되면서 오늘 제지 관련주들 상승하는 가운데 테림 포장도 강세 보이고 있고요. 한편 명신산업은 윤석열 대통령이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죠. 일론 머스크와 화상 면담을 진행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한국 투자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는 소식에 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대진표를 간단하게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자, 지금부터는 종목 대결 전에 역시나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앞서 오프닝에서도 간단히 언급을 해드렸지만 우리가 또 이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짚어보지 않을 수가 그러네요. 없습니다. FOMC 의사록 어제 잠깐 점쳐보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공개가 됐죠.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위원들이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을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의 우려감이 피크를 찍고 좀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더 커지고 있고요. 거기다 한 가지 더 우리 국내에서도 이슈가 있죠. 한국은행의 금통위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나왔습니다. 빅스텝이냐 0.5냐 아니면 베이비 스텝이냐 0.25냐 이게 관건이었는데 결국 베이비 스텝으로 결정이 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기대했던 12월의 산타랠리 요거 정말 기대해봐도 괜찮을지가 네. 이게 정말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12월 산타랠리 뭐 산타포즈랠리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네. 요 기대감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시장 전략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이제 꾸준히 12월 달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를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었고요. 네. 그 조건으로는 12월 FMC 때 빅스텝 이하, 0.5% 이하면은 산타랠리가 올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 좀 드렸거든요. 와. 예. 근데 이제 그 기대가 계속해가지고 좀 강화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어제 연준 위원들 발언을 보게 되면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 그렇죠. 내년도에 이제 그 금리 정점에 대해서 지금은 4.6 나왔잖아요. 지난 네. 9월달 예. 정도표 때. 근데 그거보다 또 올라갈 여지는 있겠지만. 5 정도로 5대로. 네, 5나 5.25 아마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제 생각에는 이미 지난주에 막 7까지 얘기가 시장에서는 막 맞아요. 얘기가 네, 본 적이 맞아요. 있잖아요. 정말 깜짝 놀랐었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좀 그런 이제 백신을 맞아놨기 때문에 아. 민감도가 좀 떨어졌을 걸로 지금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12월 달에 실제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알겠고. 그렇습니다. 변수는 이제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또 CPI가 또 굉장히 좀 예상보다 많이 높게 나오면은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CPI가 사실 예상치 계속 높게 나왔다가 이번에 한 번 예. 낮게 나오는 맞아요. 거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CPI가 9 이상 가지 않으면은 0.5% 예. 될 걸로 봐요. 이게 지금 7일대였으니까 9까지 간다는 건 쉽지 않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예. 8점만 나온다고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8.5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진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8점 1, 2 나온다고 그래도 시장은 출렁거리겠지만 FOMC 금리 결정은 0.5%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시장은 이제 이제는 금리 속도 정점은 찍었구나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산타랠리 한번 올 걸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산타랠리라고 그래서 이름이 랠리니까 뭐 엄청나게 올라가느냐 이제 네.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 지금은 올라가서 랠리 그러면 늘 앞에 이제 베어마켓이라는 게 붙잖아요. 베어마켓 랠리죠.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은 S&P 500 기준으로 이제 8월 고점 정도 다우는 이미 거기까지 올라가 네. 있습니다. 네. 나스닥은 한참 밑에 있고 S&P 500은 딱 그 중간이거든요. S&P 500이 이제 8월 고점까지 올라가는 정도. 그러려면은 무슨 일이 생겨야 되냐면 나스닥이 올라가고 다우는 멈춰 있어야 돼요. 나스닥이 네. 따라가는 식으로. 예. 근데 이제 금리에 민감한 게 나스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리 불안감 때문에 빠졌던 부분이 금리에 대한 어떤 완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다면은 다우보다는 나스닥이 올라갈 여지가 크고 아하. 저는 이제 다우는 좀 멈춰 있고 나스닥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우리 시장도 그러면 코스피는 좀 멈추고 예. 코스닥이 키맞추기성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2월 FOMC 이 자이언트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 이게 중요할 텐데 빅 스텝 0.5 그 이하로 인상을 하게 되는 결정이 나오게 된다면 좀 안심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CPI 역시 물가지표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정도로 아주 강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12월에 산타랠리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사실. 거기에다가 특히 그동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많이 짓눌렸던 기술주, 이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이 아마 조금 더 키맞추기로 올라갈 테니까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겠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상승할 네.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언급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네, 윤겸 전문가님, 연준의 의사록 공개 그리고 한국은행의 베이비 스텝, 우리 시장 산타랠리 올 수 있다고 보시니까요? 네, 뭐 신기수 전문가께서 네. 말씀하시는 게 이제 동감하고요. 예. 근데 이제 너무 큰 기대는 금물이다. 역시. 같은 의견을 너무 듣는데요. 거기에 몰입돼서 거기에 너무 심취하면 안 된다. 산타가 뭐 명품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 이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제 연준도 이제 이 미국 경제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증시 상황도 고려할 수밖에 없고요.
예. 네. 마이크가 또 자, 잠시 한번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겸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참 열심히 전해주고 계셨는데 마이크가 좀 말썽이었네요. 네, 예, 계속 한번 말씀해 좀 주시죠. 이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미 연준도 미국 경제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예. 근시 상황도 고려할 수밖에 없고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번 네. 뭐 침체나 둔화가 오더라도 물가부터 잡겠다. 장착 강력하게 때렸죠. 예. 강력하게 푸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는 조금 이제 조절 언급도 나오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어제 이제 FOMC 의사롭게 나왔고요. 예. 그에 따른 이제 산타랠리가 기대감이 이제 따라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문제는 이제 지금 이제 1% 정도 차이 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베이비 스텝을 여러 번 밟을 수밖에 없어요. 격차를 또 줄여야 되니까. 근데 이제 좀 변수나 문제점은 뭐냐? 지금 수출이 네. 수출이 계속 지금 8개월째 적자에서 400억 달러가 지금 적자가 누적이 됐습니다. 예. 네. 거기다가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고요. 4분기 실적도 기업들의 실적을 크게 기대할 수도 없는 네. 이런 상황이 맞물려 있고 또 국내 증시는 미증시보다 바닥에서 올라온 거는 상대적으로 좀 이번에 빨리 급하게 좀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많이 맞아요. 올라온 부분도 있고 잠시 좀 조정 구간인 부분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중국 코로나 우리나라가 대중 수출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이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당국 상황이에요. 맞아요. 봉쇄를 너무 강하게 하자니 지금 불만이 지금 폭주하고 그렇죠. 있고. 맞습니다. 또 이제 완화하자니 확산세, 사망세, 의료 체계 문제도 있고. 네. 이러면 중국 당국이 지금 민심 위반 때문에 지금 걱정돼서 이러지도 못하는데 어제 월드컵 같은 경우 지금 중국 인민들이 월드컵을 봤을 때 네. 관중들이 다 노마스크예요. 열렬히 응원하는데 자기네는 갇혀갖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는 부분. 네. 이런 이제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 대중 수출, 반도체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지금 피해보는 업종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화장품이라든지 기타 많듯이. 물론 이제 OTT가 지금 좀 열려서 조금 네. 기대감이 있는데 네. 이런 지금 전반적인 환경 부분이 녹록치는 않다. 예. 호재 부분이 좀 따라줘야 되는데 미국의 금리 이제 조절 부분이 우리한테 수혜가 오면서 우리 국내 대내적인 호재가 따라줘야 되는데 또 여건은 그러지도 못하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산타랠리는 오겠지만은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 조절에 따른 산타랠리가 조금 영향은 있지만 크게 기대할 수는 없다. 이런 부분을 갖다 좀 양면성을 보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시장을 짓눌렀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점은 분명히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만 이 산타랠리가 아주 강하게 올 것이다. 이렇게 보기 참 어렵다는 그러네요. 사실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종목 대결 바로 좀 들어가 보죠. 8각의 1라운드 대결입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로 붙여보도록 할 텐데요. 대보 마그네틱과 LNF의 대결입니다. 자, 오늘 대보 마그네틱 정말 크게 와, 쏘고 있고요. 네. 와, 정말 거래량도 엄청나게 그러네요. 터지고 있는데요. LNF도 오늘 그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동안 워낙 또 강했던 종목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자,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님, 대보 마그네틱과 LNF 어떤 종목 고르시겠어요? 예, 저는 LNF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LNF로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렇게 솟구치는 대보 마그네틱 말고 LNF로 가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일단은 그럼 또 반대, 윤겸 전문가의 의견은요? 네, 첫 종목부터 네. 일치하는 것 맞았나요? 같습니다. 일치입니까? LNF로 가야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LNF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질문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신규 네. 전문가님, 대보 마그네틱 오늘 상한가까지 찍고 난리가 났는데 맞아요. 그래도 LNF입니까? 그래서 올해 못 갈 것 그래서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또 대보 이게 마그네틱. 이제 좀 이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주가에 예. 이제 많이 좀 반영이 된 것 같다. 이미 오늘 하루에. 예, 그러니까 대우마그네틱스가 이제 수산화 리튬 이제 양산에 들어갔잖아요. 예. 사실 공시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지금 양산에 들어가고 매출이 잡힌다는 소식이 안 나오고 있다가 지금 매출이 잡힌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공장 부지 중에서 일부를 떼어가지고 수산화 리튬 쪽으로 돌리고 양산한다고, 네. 예, 그리고 공장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공장을 또 더 지어요 지금. 어허. 이 공장을 지금 내년까지 지을 거거든요. 예. 지금 6공장까지 계획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수산화 리튬 가격이 요즘에 엄청 뛰었으니까 그렇죠. 그 이제 굉장히 이제 엄청난 모멘텀이 이제 되는 거죠. 수산화 리튬 가격이 언제까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할까요? 사실 지금까지 리튬
리튬 관련돼서 주가도 너무 많이 올랐고 네. 이 정도면 웬만큼 피크 찍었다고 봐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수산화 리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데는 네. 기업들이 재고를 많이 쌓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재고를 다 쌓으면은 이제 수요가 조금은 줄겠죠. 네. 그러면은 가격이 좀 안정화되겠죠. 예, 그러면은 지금처럼 모멘텀을 받기는 또 힘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산화 리튬 가격이 굉장히 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받지만 제 생각에는 오래 못 간다. 만약 수산화 리튬 가격이 평균 정도만 됐어도 예. 다시 오늘 또- 이 정도까지 시세는 못 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좋은 모멘텀이긴 해요. 네. 하지만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주가가 지금 상당히 급등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고 상당히가 좀 눈치 보기가 좀 나올 수 있다. 제가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대우 마그네틱스는 굉장히 좋은 회사고요. 네. 이거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이제 뭡니까 자석 관련해 가지고도 네. 그것도 굉장히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그것도 앞으로도 유망한 사업이기 때문에 회사는 좋지만 당분간 가격이 내일도 또 상한가하고 막 이러지 못할 것 같기 네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얘보다는 LNF가 지금 이제 아직까지 전 잠룡이라고 봐요.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 공장 설립이 지난번에 무산되면서 주가가 지금 상당히 약세권에 있잖아요. 요즘에 많이 언급이 안 됐죠. 그래서. 예. 근데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지금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조인트 벤처한 회사하고 그러니까 미국 공장에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산자부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주다가는 기술 다 준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LNF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그쪽에 조인트하는 파트너 회사하고 그렇게까지는 못 하겠고 우리가 이러한 거 해줄 테니까 니네가 양보해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미국 쪽에 이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산자부에 올려야지 통과가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협상이 지금 그 들리는 바에 의하면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협상이 완료가 되고 산자부에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허가가 떨어지고 이 과정이 지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뭐냐면 투자자들은 그게 나온지 안 나오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뭐 진행이 안 될 수가 없다고 봐요. 네. 이게 안 되면은 LNF는 사실 사활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될 수는 없고 파트너사 입장에서도 미국의 공장을 LNF랑 같이 해가지고 얻는 이익과 네. 자기네들이 얻을 거를 못 얻게 됐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캔슬 시켜가지고 저기 하는 것과 따져보면 파트너사 입장에서도 네. 협상을 안 할 이유가 없죠. 저는 이게 될 걸로 보기 때문에 공장 설립이 허가 났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LNF도 급등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잠재적으로 주가 상승 가능성 또 룸이 더 열려 있는 쪽은 LNF 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대보 마그네틱은 일단 오늘의 상승 이후에 조금 더 상승 더 나오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네, 될까요? 대보 마그네틱 엘리베이터 타고 네. 아파트 25층이라고 가정하면 거의 뭐 23층까지 좀 급히 올라왔습니다. 아니 이게 올라갈 여력을 너무 빨리 당겨서 올라간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제 매출의 전자석 탈착기라고 그래갖고 네. 요게 매출이 폭발적으로 또 일어났고요. 네. 수산화 리튬 이제 양산 이게 앞으로 이제 기대감 이런 부분이 매출이 이제 추가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많이 이제 생겼는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뭐 이 각국이 원자재 확보 전쟁이 좀 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2차 전지 소재 이런 그 부품 값들도 원자재도 1년 사이에 한 3배 가량이나 뛰었어요. 네. 다 폭등을 해갖고 대단하네요. 앞으로도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거죠. 2차 전지 시장이 엄청 넓어지고 확대되고 수요가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자원이라는 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각국이 특히 뭐 미국, 중국도 그 원자재 각국점 무역 분쟁도 있지만 이 원자재 싸움이 상당히 치열하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수산화 리튬 양산 부분이 이제 호재가 될 수밖에 없죠. 네. 2차 전지의 핵심 또 원자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오늘 상한가 너무 이제 폭등을 해버렸는데 그렇습니다. LNF는 뭐 신규 전문가께서 말씀하시던 미국 공장 진출, 미국 공장을 투자해갖고 이제 손잡고 이제 양산하는 부분, 예. 전기차 100만 대 이상 생산하는 이런 규모로 갖다 진행하려는 이런 부분. 뭐 이제 정부에서 또 이제 얘기한 대로 기술 유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돼서 약간 제재가 들어왔는데 예. 다시 이제 진행하려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LNF는 추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소재거리가 아직 남아 있고 거의 확실한 것이. 예. 어떤 이슈나 소재가 지금 대기 중이고. 네. 네. 여기 이미 나왔고. 예, 대보 마그네틱은 어느 정도 많이 선반영돼서 너무 좀 고점에서 좀 네. 약간 추가 상승하기 좀 이제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올 네. 거고 눌림목이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재차 상승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네. 이런 부분에서는 LNF 쪽으로 점수를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LNF를 골라주셨습니다. 대보마그네틱의 오늘 기세가 정말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LNF로 가주셨거든요. 시청자분들도 그런 맥락으로 LNF로 가셨을지 아니면 당장 강한 대보마그네틱으로 갔을지 지금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고 계셨군요. 대보마그네틱 이미 너무 올라서 손 쓸 수가 없다고 보신 모양입니다. 자, LNF 70% 가까이 가져가면서 바로 4강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보마그네틱 관해서는 가격 전략 윤경 전문가님 얼마로 세야할까요? 이거 이제 거의 고점인데요. 그러네요. 이걸 진짜 과연 돌파해서 상한가 이상을 찍어준다고 가정했을 때는 9만 원까지 한번 눌림목이 왔다 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 확실히 또 뚫었다는 가정하에 가정하에는 9만 원까지 한번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대보마그네틱 일단 오늘 주가 거의 지붕을 뚫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인데요. 이 가격을 좀 뚫어줬을 때는 9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8강의 두 번째 라운드 신재생 에너지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어떤 종목이 우승할까요?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대표 종목들의 대결이죠. 자, 먼저 하나솔루션, 태양광 대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EU와 손잡았다고 합니다. 차세대 태양광 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이 기대감으로 5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CS 윈드, 얼마 전에 또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지멘스와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또 그리고 목표 주가 상향에 신고가를 뚫고 강한 흐름 만들어내는 CS 윈드죠. 8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자, 하나솔루션과 CS 윈드 두 종목의 대결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 두 종목 다 일단 좋은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태양이냐 풍력이냐? 네, 저는 하나솔루션 고르죠. 태양광. 태양광으로.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의 선택은 하나솔루션이고요. 네, 윤경 전문가님 선택은요? 저는 이번에는 한번 CS 윈드로 한번 관심을 주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거 태양과 그 바람의 대결. 그러네요. 아주 재밌네. 무슨 만화 대결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님 하나솔루션 태양광으로 가주신 이유는요? 둘 다 좋아요. 전 종목 그렇죠. 둘 다. 네. CS 윈드도 제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CS 윈드는 근간에 좀 많이 올랐고요. 맞습니다. 신고가 뚫어내고만. 또 하나솔루션은 요즘에는 계속 횡보를 하고 있다가 네.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지금 부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좀 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제 그렇게 네. 이제 보는 건데 일단 그 CS 윈드도 굉장히 좋고요. 뭐 특히 이제 CS 윈드가 그동안에 해외 법인 막 지어놨는데 그렇죠. 수주가 미국의 이제 또. 공장도 막 인수해가지고 네. 만들어 놓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아. 이거 옮기려면은 자재 옮기려면은 배로 다 옮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네. 그쪽에서 영업을 제대로 못했어요. 영업을 하게 되면은 너무 이제 설치 비용들이 비싸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코로나도 뭔가 좀 저기 하고 네. 잠잠해지고 그리고 이제 물류 비용도 이제는 어느 정도 낮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 특히 이제 뭔가 태양광 쪽으로 하긴 하지만 풍력 쪽에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영업을 안 해서 그렇지 예. 미국 쪽도 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미국, 베트남 이런 쪽에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이제 수주가 아마 될 걸로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이제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데 근데 일단은 하나솔루션이 단기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태양광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네. 예, 그 유럽만 하더라도 지금 그 풍력 한다 그런데 사실 그 아직까지 미국은 한번 밀어붙이면은 확실하게 막 착착착 가는 게 있는데 네. 유럽은 워낙 여러 나라들이 그렇죠. 같이 네. 입을 맞춰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느려요 좀. 예,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태양광 쪽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하나솔루션은 미국에만 기반이 있다가 지금 유럽 쪽에 태양광 쪽으로 진출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발을 또 넓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좋은 얘기 같습니다. 어쨌든 속도감 있는 어떤 시장 성장이 있어가지고 태양광 쪽이 조금 더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네, 네, 조금 더 한 발 알겠습니다. 빠르게 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윤겸 전문가님께서는 최근에 또 많이 올라온 종목이죠. CS 윈도 골라주셨는데. 네, 솔직한 얘기로 이제 네. 추가 앞으로 이제 또 올라갈 여지는 하나 솔루션이 좀 더 비중 있다고 봐야죠. 네네네. 봐야 되는데 저는 좀 역발상으로 예. 이 달리는 그 탄력을 받은 주가에서 좀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좀 있지 않을까. 뭐 하나 솔루션하고 CSN도 좀 굳이 비교한다면 또 하나 솔루션은 유럽 쪽을 지금 공략을 하고 있고 네. CSN들은 이제 미국 미국이죠, 쪽. 네.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과 풍력
네. 이 차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에너지 대란 났잖아요. 네. 뭐 러시아 때문에 이제 천연가스 난리죠. 공급 차질 때문에 올겨울은 뭐 어느 정도 각국이 다 비축량이라는 게 있기 네네. 때문에 버티긴 하는데 내년 봄이 큰 문제입니다. EU도 네. 아까 전에 이제 언급하신 이제 EU의 각국의 이런 뭐 이해관계가 또 유럽 연합이라 하더라도 틀린 부분이 또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의 대체 에너지 그런 부분에서는 태양광으로서 상당히 좀 수혜와 앞으로 또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고요. 네. 또 3분기 영업이익이 3,484억 사상 최대치 또 기록을 네. 했어요. 그래서 이제 태양광 또 전문 기업으로서 아마 유럽 쪽에서 어떤 효과를 앞으로도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에 상승 여지가 또 있다고 보고요. 또 CS윈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법인도 설립하고 해외 투자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풍력 부분 수요가 또 상당히 있고 세계 최대 1위 또 풍력 기술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글로벌 또 1위로서 이제 선점 지배하는 효과가 또 있고 한데 물론 최근에 이제 CS 윈드가 상당히 이제 상승속을 보여줬는데 예. 저는 이제 CS 윈드가 본격적인 성장은 지금부터다. 이제요? 오히려 이제부터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고 네. 상당히 올라와 있지만 추가 탄력할 부분이 좀 더 남아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솔루션은 앞으로 이제 또 기대가 되고 있고 네. 또 성장 가능성도 있지만은 좀 올라가는 상승폭이 네.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CS 윈드는 일단 지금 좀 기사 더 탔고. 탄력을 탔고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해서 CS 윈드로 약간 기울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게 이 태양광과 와. 풍력이거든요. 정말 이 두 분의 의견도 사실 들어보면 네. 뭐가 안 좋다가 아니에요. 둘 둘 다 다 좋다. 좋은데 네. 여기서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러네요. 이런 선호도의 문제 정도 같거든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도 아마 굉장히 헷갈렸을 겁니다. 어떻게 골라주셨는지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예, 우와. 역시 이거 비슷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장 지금 강하게 아주 강한 바람을 타고 있는 CS 윈드가 조금 더 우세했습니다. 54% 가져갔고요. CS 윈드 4강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솔루션관에서는 신기수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로 세워야 좋을까요? 예, 하나솔루션은 네,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53,900원 구간이네요. 일단 뭐 신고가 한번 좀 낼 걸로 보고요. 네. 예, 일단 뭐 59,000원 한번 잡아보죠. 와, 알겠습니다. 하나솔루션 59,000원으로 가격대 조금 높게 잡아주셨네요. 그만큼 또 기대감이 있는 종목인가 봅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8강의 세 번째 라운드 플랫폼 대 메타버스와 콘텐츠 관련주의 대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인터넷 플랫폼 대표 종목이죠. 네이버 올라와 있는데요. 최근에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해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게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죠. 여기서 네이버가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주가 강세에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덱스터 이쪽에서는 중국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오늘 강세 보이면서 대단히 큰 상승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와 덱스터가 맞붙었을 때 승자가 누가 될까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네, 윤겸 전문가님 어떤 종목으로 가야 좋을까요? 좀 이 종목들도 상당히 고민입니다. 네. 근데 일단 설명드리고 덱스터로 한번 선택을 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은 예. 덱스터 알겠습니다. 자, 윤결 전문가의 선택은 오늘 정말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 덱스터고요. 네, 신기수 전문가님 선택은요? 예, 저는 네이버 가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의견이 나뉘게 됐는데, 자, 그럼 먼저 윤겸 전문가님, 덱스터 요것도 지금 딱 바람 탄 겁니까? 아주 강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무게로 봤을 때 네이버가 이제 점진적으로 네. 점진적으로 또 올라가 줘야 되고 또 거기에 또 물리신 분도 많고 최근에 굉장히 네이버, 많죠. 예. 카카오 참 명실상부하지 못한 모습을 네, 계속 맞아요.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포털의 대장주인데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이제 여지도 있고요. 네이버 엔터에 또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제 사우디 쪽에서 또 투자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이제 부진을 딛고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또 네이버가 이제 웹툰 쪽으로 네. 웹툰 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가지고 한번 시장을 또 확대하기 위한 한일 또 네. 유료 결제 이런 시스템도 준비하고 있고. 인기 되게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그 매출이 좀 많이 또 감소를 했어요. 영업이익도 줄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전반적인 포털의 그 하향세에 의해서 내려온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고, 덱스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OTT,
이제 아까 전에도 중국 얘기 드렸지만 예. 그 OTT 시장을 열어주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속내가 이 인민들의 불만들 그렇죠. 봉쇄하고 집에 가다 놓고 할 게 없잖아요. 요즘 지금 중국 국민들이 인민들이 지금 밖으로 네, 나와서 나와요. 시위하고 난리 났는데요. 할 게 없고 집안에 갇혀 있다 보면 불만만 폭증하고 이게 또 이제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아무리 중국 공산당이 통제를 한다 하더라도 네. 그런 걸 이제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 안에서 이 무료하고 답답한 시간에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열어줄 테니까 많이 그거 봐라. 보고 위안을 삼어라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이제 시청자들이 환호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6년간 이제 묶어놨다가 그렇습니다. 한류 드라마 콘텐츠 얼마나 좋아합니까? 네. 우리 한류. 요거 그리고 하나 또 물꼬를 트여주면은 다른 것도 또 뚫릴 수밖에 없는 거죠, 새로. 네, 맞습니다. 연관돼서 이제 예. 좀 본격적인 붐이 일어났고 또 G10 정상회담하면서 이런 부분이 또 해소됐고 제가 전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또 중국도 우리나라를 갖다 무조건 한국 때리시기만 할 수는 없거든요. 예전에 이제 사드 보복 여파 그런 것도 네네. 있었지만은 그걸 너무 강공 드라이브다 한다는 거 들었고 또 반도체 부분이 있습니다. 치포 동맹 관련도 있으니까 이제 중국도 우리 한국을 조금 약간 이렇게 좀 끌어안으려는 그런 제스처가 있지 않나. 네. 그런 이제 종합적인 그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이런 훈풍을 타고 덱스터가 이번 기회에 한번 이제 오늘 좀 상당히 주가가 끌어올라왔는데 좀 더 갈 수 있는 탄력을 붙을 수 있는 그 모멘텀이 있다. 네. 네이버는 이제 뭐 연반적인 이제 그 엔터 투자 부분도 얘기 있지만 네이버는 올라가는데 좀 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간이 좀 무겁고, 네. 무겁고 천천히 올라가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물론 네이버도 올라가야죠. 네. 지금 네이버가 또 포털을 1위고 또 주가를 끌어올려야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예. 부분이 있으나 지금 단기간에 있어 이슈나 호재나 환경 부분은 덱스터가 한번 이번에 수혜를 받고 한번 더 치고 올라올 수 있지 않나 해서 네. 덱스터로 점수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겸 전문가께서 덱스터 이렇게 골라주셨죠. 그 와중에 또 중국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네. 채팅창에 중국 얘기가 굉장히 뜨겁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렇게 덱스터를 한 표 골라주신 윤겸 전문가 의견 들어봤고요. 네, 그러면은 또 채팅창에 좀 꽹님이 네이버 제발 올라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신기 전문가님께서도 네이버 골라주셨거든요. 얘기 예.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뭐 그동안에 빠진 게 네. 사실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이제 빠지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정점을 저는 찍은 게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슈 있으면서 네. 그때 이제 하락한 게 어찌 보면 이제 바닥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이제 뭐 급락이라고 이제 보이고요. 일단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 아시아권에서 CG 부분은 있죠. 영화 CG 부분은 덱스터만큼 기술 있는 데가 없어요. 예. 그 중국 같은 업체들도 중국에서 영화 업체들도 다 이제 그 외국에다 맡길 거 아니면은 아시아권에서는 거의 덱스터를 찾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CG를 잘 하는 데가 덱스터고요. 단지 이제 그 덱스터는 아직까지 이익이 못 나요. 네. 예, 그래서 이익이 좀 나줘야지 그 다음에 뭐 주가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익이 안 나는 상태에서 지금 한한령 기재 해대 때문에 이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덱스터가 오늘 올라가는 게 꼭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뿐만 아니라 네. 오늘 메타버스 쪽이 또 좋아요. 그렇죠. 다 네. 좋더라고요. 그리고 소닉 두- 시스템, 뭐, 예. 넥스트 이런 종목들. 그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메타버스가 실제로 우리 생활에 자리를 잡게 되면 덱스터가 분명히 거기서 또 한 몫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기대는 되고 성장성은 있는 회사라고 보지만 현재 상황에서 아직까지 적자라는 부분. 작년에도 적자였고 올해도 네. 적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 적자인 기업이다. 그러면은 조금은 좀 이제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 네이버는 그래도 뭐 지금 가격적으로 따지면은 살만하다. 네. 그리고 바닥이라서, 네. 중기 투자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지금 사가지고 그냥 들고 있으면은 잊어버리고 있다 보면은 꼭 수익 나는 언젠가는, 네. 그런 이제 회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다 보이고요. 사실 네이버는 저는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 AI 기술과 관련해 가지고 예. 제일 탑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 기술도 사실 그 뭐 카메라 찍고 로봇으로 뭐 찍는 것도 대단하지만은 그 차가 막 가면서 다 찍고요. 로봇이 딱 찍으면 그 지도가 딱 완성이 되잖아요. 네. 근데 찍는 것까지는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 부지런하면 찍을 수 있으니까 가서 찍으면 되는데 그 찍은 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매핑을 해서 활용하느냐. 실제하고 똑같이 만들어내는 기술. 네. 사람이 할래 봐요, 그거를. 이거는 못해요, 그거는. 네. 말이 안 되는 시간이 경우일 걸려도 수도. 못해요. 네, 서울시를 전체를 하는데. 예. 그거를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게 굉장한 거고 또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네이버가 하고 있는 그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 그 실제로 지금 엄청나게 잘 되고 있거든요. 제페토 말씀이시죠? 예, 제페토가. 그래서 저도 거기 회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가요? 네, 저도 거기 가면 제 나이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서 노는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한 번 하나둘씩 이제 재미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예. 새로운 세상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되는 데 있어가지고 어쨌든 네이버가 그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그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가지고 뭐 잘 될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네. 그 페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금리 인상 시기라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은 잘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의 주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부분에 네이버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이야기 나온 김에 오늘 토마토 증권 또 개국 20주년 특집 오후 그렇죠. 6시에 메타버스 관련된 요 얘기 네. 특집 방송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네이버 텍스터 한 표씩 받아갔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의견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와. 승부 박빙이었군요. 그런데 네이버로 갔습니다. 네, 네이버가 이렇게 사각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네이버 참 많이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덱스터에 관한 가격 전략은 윤겸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줄까요? 텍스터 오늘 좀 많이 올라와 줬는데요. 조금 이제 뭐 눌림목 구간 나왔다가 다시 재차 상승할 수도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요. 17,000원까지 가격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덱스터 일단 오늘은 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좀 들어가 보시면 좋겠네요. 가격 전략은 윤겸 전문가님께서 17,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8강의 마지막 라운드죠. 4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에 이렇게 4라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강의 4라운드는 태림 포장 대 명신산업의 대결이죠. 자, 일단 태림 포장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강화에 제주주들 동반 강세 보이고요. 게다가 화물연대 총파업, 그 물류대란 관련된 이슈도 끼어있는 종목입니다. 오늘자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 명신산업은 자동차 부품주죠. 테슬라 관련주인데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의 한국투자 고려 소식도 나오는 가운데 관심이 커져갑니다. 태림 포장 대 명신산업의 대결 바로 보겠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 좀 결이 달라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참 고민이 되는데요.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저는 명신산업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명신산업 신기수 전문가의 선택이고요. 네, 윤겸 전문가님 선택은요? 저는 태림 포장으로 한번 선택을 와.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많이 엇갈리시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명신산업이 더 좋다고 보시는 이유는요? 태림 포장은 이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인데 네. 사실 이거가 실제 수혜가 조금 이제 그렇게 크게 실제 수혜가 될지 여기 이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걸 일회용품을 가령 이제 뭐 종이가 재지가 다 대체를 한다 그래도 네. 지금 그 제조업체들이 너무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죠, 네. 실제 수혜는 제 생각에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 근데 주가는 너무 많이 올랐고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테마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명신산업은 만약에 테슬라가 기가팩토리가 국내에 세워진다 네. 이러면은 정말 명신산업한테는 이거는 이건 날아갈 만한 얘기. 금광이 터지는 거거든요. 금광이 터진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실제적인 잠재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골랐습니다. 네, 금광이 터진다. 요거 종이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윤겸 전문가님? 네. 명신산업 일론 머스크 이제 대통령과 화상 통화도 하고 그렇죠. 이제 기가팩토리 투자 부분 고려하고 있다. 요 기대감 좀 세네요. 근데 이제 기대감인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 사실 저도 명신산업 쪽으로 좀 마음을 기울었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이 일론 머스크가 고려라고 그랬거든요. 고려. 고려. 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또 좀 약간 좀 왔다 갔다 하죠, 이분이. 약간 좀 그 사고가 네, 좀 독특한 독특해요. 부분이 네. 있습니다. 네. 좀 통통 튀는 부분도 기행을 있고, 많이 해요. 자녀들 기행도 이름도 많아하고 좀 약간 이제 속된 말로 이제 그 먼저 설레발이라고 해야 되나 표현을 이건 표현이 좀 저속한지 모르지만 그런 말을 좀 언급도 좀 하고 좌충우돌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이제 고려라는 부분은 상당한 이제 주가에 희망과 기대를 넣을 수 있겠으나 이게 이제 현실화되고 진짜 직접 투자되는데 좀 저는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요. 네. 명신산업 같은 경우 이제 전년도 영업도 이익도 좋았고 전반적으로 매출이 전년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주가에 또 반영이 됐고 또 이런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제 기가팩토리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좀 검증하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 네네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태림 포장 같은 경우 이제 올해 이제 오늘 이제 일회용 이제 제한 부분 또 1년간 유예를 둡니다. 사실. 네네. 과태료가 이제 300만 원 정도 내년부터 나오는데
저도 이제 편의점 가서 이제 해보니까 안 주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쓰레기용 봉투를 네. 사라. 네. 아, 예. 이 종이로 주죠. 아니, 그러니까 저 비닐을 네. 요구했는데 안 주죠, 이제 쓰레기 봉투 비닐로 사가야 됩니다. 어제 일종의. 제가 그 예, 요것도 예. 안 주더라고요. 네, 안 줍니다. 이제 아, 안 그게 주고 이거였군요. 이제 일상생활에 이제 반영됐고 예. 주가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이거 저 화물연대 파업 네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영향을 줬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일회용품 관련해 갖고 이제 1년간 유예 기간이 있고 지속적으로 지금 시작되고 있는 일상생활에 좀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상당히 이제 주가 부분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골판지 제조 테마 이 상승세가 또 이제 가미됐고 예. 화물연대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명신산업은 조금 일론 머스크의 발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 네. 이 고려라는 거에 너무 심취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물론 명신산업 쪽에 저 점수도 또 줄까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역발상으로 한번 태림 포장 쪽에 한번 네. 비중을 좀 더 주면은 또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태림 포장으로 한번 네.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명신산업과 태림포장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과연? 명신산업과 태림포장의 대결입니다. 만만치 않을 것 요것도 같아요. 네.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좀 나뉘었는데, 와. 뭐죠? 우와. 태림포장 이렇게 강한데도 불구하고, 야, 명신산업에 대한 기대감, 일론 머스크의 저력이 이 정도인가요? 82% 득표했고요. 사각으로 명신산업이 올라갑니다. 네, 태림 포장관에서는 윤겸 전문가님 가격 전략을 얼마나 네, 잘할까요? 오늘 좀 상당히 올라왔는데요. 네. 4,500원까지 한번 다시 보는 게 어떨까 해서 4,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림 포장 현재 3,665원 구간인데 4,500원으로 가격 전략을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고 전략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4강 1라운드 2차 전지대 풍력의 대결이네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이렇게 4강의 1라운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먼저 2차전의 관련주, 오늘 정말 급등을 보여준 대보마그네틱을 누르고 LNF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이와 맞붙는 종목이 이쪽도 강합니다. 태양광을 누르고 올라온 풍력 대장 CS 윈드입니다. LNF 대 CS 윈드 대결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아,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전지냐 바람이냐. 네, 예. 둘 다 좋잖아요, 지금. 네, 좋습니다. 좋은데 좀 더 큰 시장, 큰 시장을 확대하기 이차 위해서 전지인가요? LNF로 예.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윤겸 전문가의 선택 LNF인데요. 자, 신규 전문가께서는 답이 결정 났을 것 같은데. 2차 전지랑 다른 거랑 붙으면 무조건 2차 전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LNF죠? 예, 풍력도 좋긴 좋지만 네. 예, 아쉽게 2차 전지하고 붙었네요. 하필 2차 전지예요. 대진표가 좀 나빴네요. 네. 자, 그러면 한 번씩 이야기를 더 들어볼게요. 윤겸 전문가님, 풍력 정말 좋지만 상대가 2차 전지 소재에서도 아주 대표 종목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군요. 네, 뭐 이쁜 종목 아니겠습니까? 네, 네. CS인드 바람을 한 번 더 확 일으켜갖고 증시에 아주 훈풍을 한번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유망한 종목인데요. 아쉽게도 지금 준주도주인 2차 전지, 예. 2차 전지의 또 대장주급인 LNF와 붙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CS윈드 바람 조금 부는 것보다 네. LNF 불꽃이 튀기게 배터리 네, 한번 충전시켜. 불꽃 한번 탁 스파크 한번 켜가지고 증시에 확 한번 붐을 한번 일으켜줘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LNF 말씀드렸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 진출 부분 네. 한번 이제 좌초됐지만은 정부에서 기술 유출 부분 때문에 이제 약간 정부도 통제를 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가 2차 전지 최고의 기술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함부로 이제 합작한다는 건 리스크나 위험성을 갖다가 또 정부에서는 또 관리 감독하는 게 주체관이다 보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적어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도전하고 공장 증설해 갖고 이제 거기에 걸맞는 생산 양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현실화됐을 때는 이제 오히려 주가에 또 폭발력을 한번 더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CSN들은 충분히 시장을 넓혀가고 이 풍력 관련 세계 1위 기술력이라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이 정도 기술력과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다. 미국 시장이 아직도 풍력 관련해선 먹거리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CSN도 충분히 더 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양 종목에서 그래도 점수와 비중은 네. LNF로 네. 조금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도 LNF 골라주셨는데 좀 첨언을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뭐 LNF가 지금 그 유럽 쪽에 사실 발판이 많아요, LNF가. 네네. 유럽에서 지금 무슨 얘기 나오냐면은 미국이 지금 IRA 해?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할 거야. 이래서 지금 네. 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LNF 입장에서 양수겹장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그냥 해도 그 미국에 공장 세우면 되니까 네. 그 유럽 쪽에서 가령 유럽 차에만 이 보조금 지급하겠다 이래도
LNF는 또 유럽 쪽의 나쁠 거 수혜가 없고. 또 나쁠 거 없고 또 유럽이든 미국이든 중국 지금 셀업체들은 지금 뭔가 좀 배제하려는 움직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LNF의 앞날에 대해서는 사실 낙관해도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연말에 저는 그 지수가 코스닥 중심으로 조금 더 오를 걸로 보기 때문에 예. 지수 관련주 중에 요즘에 제일 동행성이 높은 건 아무래도 2차전지 쪽이에요. 네, 그래서 지수 올라간다면 LNF 안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LNF 뭐 8강부터 4강까지 아주 손쉽게 승리를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까지도 확인해 보시죠. 자, CS 윈드와의 대결인데요. 역시 와. LNF의 이 저력, 인기 뭐 대단하네요. 65% 가져가면서 결승 올라가겠습니다. 네, CS 윈드 좋은 기업이지만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탓일까요? 가격 전략을 좀 알아볼까요? 윤겸 전문가님. 네, CS-윈드 상당히 좀 올라와 있죠. 그렇죠. 올라와 있는데 다음 목표가까지 갈 수 있다면 10만 원까지 10만 원까지 한번 제안을 네, 현재 드리도록. 79,000원 구간이네요. 예. 네.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S 윈드 10만 원으로 조금 의미 있는 가격대를 또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고 전략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4강의 두 번째 라운드죠. 2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4강의 2라운드입니다. 먼저 네이버죠. 금리 인상 우려가 좀 완화가 되면서 네이버 다시 주목을 받고 있고 네옴시티의 이 디지털 트윈에 대한 기대감도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맞붙는 종목이 명신산업이죠. 테슬라 관련주입니다. 머스크발 호재를 안고서 관심도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이버와 명신산업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 두 종목 다 아까 신기수 전문가님께 선택해주신 종목인데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저는 이번에는 네이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이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이버 신기수 전문가의 선택이고요. 네, 윤겸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도 네이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겸 전문가께서도 네이버로 가주셨는데, 자, 그럼 신규 전문가님, 네이버 이제 뭐 안 좋은 것들 다 털어내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이버는 앞으로 이제 주가의 방향성이 뭐 중기적으로 보면은 확실하다고 봐요. 근데 명신산업은 아까 윤겸 전문가님 말씀도 하셨지만은 네. 약간 뻥카가 될 수도 있어서 그런 네. 리스크가 좀 머스크. 그건 참 네. 헷갈리게 많이 하죠. 예, 그래서 그 리스크가 약간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그게 현실화만 된다면은 네. 예, 엄청나겠지만 굉장하죠. 이게 이제 반대쪽일 경우에는 또 주가가 또 급락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좀더 안정적인 쪽으로. 그렇습니다. 네. 안정적인 쪽으로 골랐습니다. 머스크발 호재와 머스크발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군요. 자, 네. 일단 네이버 골라주신 신규 전문가 의견 들어봤고, 윤겸 전문가님께서도 네이버로 가주셨잖아요. 네, 이유 네이버는 지금 뭐 속도 자동차로 비교하면 이제 좀 30km, 40km 달리고 있지만 천천히 가네요. 서행하고 네. 있지만 이제 안전벨트 착용하고 와. 고진감래 끝에 예. 어려운 이제 국면을 딛고 사고 날 이제 일 없고 이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네.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좀 속도는 한 60, 70 달리는 네. 상황인데 옆에 안전벨트를 머스크가 채워줄까, 안 채워줄까, 지금? 예, 안전벨트를 채워줄 것이냐. 그 옆 사람이 쥐고 있어요, 예. 안전벨트를. 예, 안전벨트를 갖다가 이제 끝까지 안 채워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이고. 그냥 형반이 예, 한마디로 튕겨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매출 부분은 그동안 좀 감소하고 저거 했는데 이제 웹툰이라든지 신사업 다각화를 갖다 이제 꾸미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네이버에 그런 기대감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이버가 올라와주고 또 카카오도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카카오도 좀 올라와주고 아까 제발 채팅창에도 올라왔잖아요. 지금. 네, 제발 네, 올라가달라고. 네. 그런 전반적인 기대감.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명신사람은 이제 매출도 실적도 좋으나 이런 이제 머스크발 호재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선 네이버에 힘을 좀 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네. 같은 의견 또 주셨네요. 자, 이렇게 네이버로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이 통일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을까요? 자, 지금 확인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역시 와. 네이버입니다.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자, 네이버 63% 가져갔고요. 이렇게 결승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네, 명신산업관에서는 가격 전략 신기수 전문가님 얼마를 잡으면 좋을까요? 명신산업이요. 네, 예.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일단 22,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신산업 신기수 전문가님께서 22,0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미인주를 가릴 결승전만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의 미인주 어떤 종목이 될까요?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장 이상의 월드컵 대망의 결승전의 대결인데요. 상대적으로 최근 장 들어서 많이 언급되지는 않았던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자, LNF 이제 다시 한번 또 강력하게 올라갈 만한 미국 공장 증설에 대한 기대가 많고 있고요. 2000년지 소재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리고 이와 맞붙는 종목이 네이버입니다. 인터넷 플랫폼의 국내 대한민국 국가대표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동안 많이 눌렸다가 이제 좀 올라옵니다. 네옴시티 디지털 트윈에 대한 기대감도 안고 있고요. 자, LNF와 네이버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볼까요? 네, 윤겸 전문가님, 일단 이 두 종목 다 이상형 월드컵에서 참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좀 쉬운 선택은 아니에요. 네. 이제 마음은 네이버인데 네. 현실은 아하. LNF다. LNF. 알겠습니다. 아주 LNF. 이성적으로 판단해봤을 네. 때 LNF다. 자, 윤겸 전문가의 의견 LNF고요. 네, 신기수 전문가님, 두 종목 다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좀 어떤 선택하실지 참 궁금하거든요. 저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역시 그런가요? 무조건 LNF인가요? 네. 2차 전지. 알겠습니다. 야, 2차 전지가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만큼 아무리 얘기해도 계속 강하니까요. 맞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LNF로 두 분 다 골라주신 상황인데 윤겸 전문가님 네이버보다는 LNF가 조금 더 괜찮겠다라고 보신 이유는요? 네, 지금 증시시장 상황에서 대세 추세 주도주로서 명실상부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뭐 이제 용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네. 수면에서 예. 용트림을 하고 LNF는 올라왔습니다. 이미 올라왔어요. 네, 네. 올라와서 고개 이제, 들고. 네, 고개 들고 날개짓 하면서 아하. 승천할 준비를 하고 이야, 있고 네. 네이버는 잠룡이다. 아직 이무기인가요? 아직은 수면 밑에서 잠을 자고 있다.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예. 수면 위로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마음적으로 네이버를 드리고 싶었냐면 얼마나 많은 분이 네이버에 기다리고 계세요. 네. 그렇죠. 투자를 하셨겠습니까? 좀 일어나봐, 너. 빨리 좀 일어나라. 그런 간절한 마음. 네. 그런 염원을 담아서 저도 네이버에 한 표를 이제 드리고 싶었으나 현실, 네. 현재 환경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용트림하고 이미 네. 승천해서 지금 더 도약하려는 LNF, 미국 공장 진출 부분 이런 부분 언급하셨지만은 요게 이제 타결되고 실제 현실화 된다면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 결과물에 따라서 주가의 반등과 동력은 더 얻을 수 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상승이라는 것은 이제 올라가는 부분은 시간을 먹는 게임이거든요. 네. 점진적으로 시간을 먹으면서 서로 이제 매수 부분이 이제 타결되면서 올라가는 거니까 네이버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예. 이런 부분에서 LNF의 점수를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 역시나 좀 네이버는 많이 기다려야 하는 종목인가 봅니다. 맞나요? 예, 뭐 이제 네. 저기도 느릴 거고 성장성 부분에 저는 이제 네이버보다는 LNF 쪽으로 더 줘요. 네. 네이버나 카카오가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의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포화 상태에 이르르니까 예. 결국엔 다른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계속 문어발식 확장을 하죠. 그렇습니다. 뭐 하나 터져라.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 입장에서는 사업에 대한 고민이 너무 클 수밖에 없어요. 하나 할 때마다 다 계속해가지고 포화 상태가 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죠. 왜냐하면은 시장이 아시아권에 국지적으로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LNF는 전 세계적이고 네. 전기차 시장은 이제 2030년 가봤자 그때 전기차가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30% 지금 얘기하고 있고 아직 10% 2030년. 예, 전체 자동차에서 예. 점유율이 아직 10%가 안 돼요. 멀고 멀었네요, 지금.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 커질 거는 앞으로 제 생각에 앞으로 한 1000년 만년 커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 보면은 LNF는 지금 시장 걱정이 없이 얼마나 공장 많이 짓고 빨리빨리 생산해내고 이것만 걱정하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사실 이쪽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LNF 쪽이 성장성이 더 있다 보고 있어요. 네. 자, 오늘 뭐 아무 고민 없이 8강, 4강 결승까지 두 분 전문가의 선택을 압도적으로 받게 된 LNF입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어땠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야, LNF는 진짜 거칠 게 없네요. 상대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71% 이번에도 압도적으로 시청자분들의 선택까지 받았습니다. LNF 이번에 71% 받으면서 뭐 계속 승리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최고의 미인주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미인주는 2차 전지 LNF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주 강력한 상대 네이버를 두르고 이렇게 LNF가 최고의 미인주로 등극했습니다. 네, 가격 전략을 또 알아봐야겠죠. 오늘의 준우승한 종목 네이버부터 알아볼까요? 윤겸 전문가님.
네. 네. 네이버요. 1차 목표가는 한 23만 원 정도 설정해 드리고요. 네. 그거 올라오는 데는 뭐 조금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투자하신 분들 염원을 담아서 23만 원 네.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한때 정말 40만 원대까지도 갔는데 지금 18만 7,500원 구간이네요. 윤겸 전문가님께서 23만 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의 미인주죠. LNF관에서는 신기수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를 잡으면 좋을까요? 예, 일단 LNF는 32만 원, 30만 원 넘어간다고 보고요. 32만 원 네. 일단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미인주 LNF는 32만 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은 이렇게 LNF가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